샷의 일관성을 높인다라는 것에서 많은 분들께서 연습량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 아닐까요? 라고도 하시고요. 그 방법이 너무 어려워요. 스윙을 일관성을 하기엔 너무 어려워요 라고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이 샷의 일관성이라는 이런 카테고리에서 정말 필요한 부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우리 김선 아나운서 일관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좀 떠오르는 게 좀 있을까요? 일관성. 네, 일관성, 샷의 일관성. 절대 공태현 프로 레슨의 제목 때문이 아닌데 네. 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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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관이 있을 수도 있죠. 네. 또 일관성이 좋아지려면 아무래도 리듬이 리듬. 중요하겠죠. 그렇죠. 리듬. 네. 리듬도 되게 중요할 거고. 또 우리 프로님. 연습? 연습. 정답. 맞아요. 뭐 생각보다 일관성을 만든다라는 것이 노력으로 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리듬을 일관성 있게 만든다 하면 벌써 되게 연습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거부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준비한 부분은 이런 연습량을 많이 해도 이 부분을 놓치고 있으면 오히려 일관성이 떨어지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소한 습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사소하다라는 건 누구나 다 체크를 해볼 수 있고 누구나 다 따라해볼 수 있다는 거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한 아마추어님을 따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를 쳤어요. 또 왔어요. 네, 또 쳤어요. 네, 또 왔어요. 진짜 저렇게 안 맞아요. 하는 분이 오히려 있을까 싶을 정도예요. 네. 네. 이러면 뭔가 내가 잡고 있는 그립을 한 번도 놓지 않고 정확하게 2시간 동안 이 자세를 유지하시는 분들을 몇 분 그래서 시간. 집에 갈 때도 이렇게 가시는 분들 몇 분 계신데 이러면 그립이 돌아간다 이런 개념보다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립을 잡고 나서 셋업이 들어가고 공을 여러 번 치게 되면 어깨에 힘을 빼세요라는 이런 부분이 생각보다 너무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립을 먼저 잡고 나서 샷을 하려고 한다면 내가 백스윙을 스타트하는 이 구간, 테이크어웨이 구간에서 리듬 그리고 힘, 동작 부분이 일정하게 만들기는 너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연습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감정이라는 애가 올라옵니다. 예를 들어 아까 한 샷이 너무 잘 맞았어. 그러면 어때요? 잘 맞았어요. 기분이 업되죠. 좋아요. 갑자기 기분이 업되죠. 업돼요. 네. 이 감이야 하고 좀 더 상기되어 있는 느낌의 힘이 더 들어가고 쥐어잡고 있는 상태 좀 더 빨리 올라가는 맞아요. 네. 이 말을 탁 치죠. 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까지도 내가 일관성에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꼭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깨와 손의 위치입니다. 어깨와 손의 위치? 제가 어깨라는 부분은 올라가는 게 맞을까요? 내려가는 게 맞을까요? 라고 하면 누가 봐도 내려가는 게 네. 맞겠죠. 네. 그러면 손의 위치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손이 높아야 될까요? 낮아야 될까요? 되게 낮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몸에 멀어야 될까요? 가까워야 될까요? 라고 하면 가까워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내가 그립을 잡은 형태에서 찾아가려고 하면 그 부분이 어려워질 거라는 거죠. 근데 그립을 잡기 이전에 먼저 어깨를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실게요. 올렸다가 한번 내려볼게요. 올렸다가 내렸다라는 것은 내 어깨의 최저점을 찾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깨의 최저점을 찾아가서 팔을 늘어뜨리다 보면 손의 최저점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를 올렸다가 내리면서 이 손에 있는 최저점에 이 위치에서 그립을 잡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이렇게 되면 내가 어깨에 힘을 빼는 동작과 그리고 손이 항상 내 몸에서 멀어지거나 너무 달라붙는 것이 아닌 쭉 이완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립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잡게 되면 옆에서 봤을 때 상당히 재밌는 걸 볼 수 있는데 어깨가 올라갔다가 내려간 상태라는 것은 이 목하고도 좀 연관이 돼 있어요. 턱과 손이 조금 멀어져 있는 듯한 느낌 나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떤 부위가 펴져 있어요. 어딜까요? 바로 등이죠. 네. 만약 내가 그립을 먼저 잡아요. 여기서 어깨 힘 빼래. 그러면 뭔가 등이 구부러져 있고
뭔가 엉덩이 그리고 무릎이 낮아져 있음을 좀 섬세하게 컨트롤하려다 보면 다시 또 경직이 돼가는 걸 볼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어깨 위를 올렸다가 낮춘 이 손의 최저점의 위치에서 그립을 잡고 숙여 주신다면 지금 보면 손과 내 턱과의 거리도 좀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깨에 힘 빠져 있음도 내가 충분히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샷을 해주시는 게 상당히 일관성을 만드는데 첫 번째 사소한 습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진짜 그런 나이스. 부분이죠. 네.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인 것 같은 게 네. 아까 공태현 프로도 얘기를 했지만 뭐 연습장에서 아예 그립 안 놓고 공 가져다가 맞아요. 하시는 분들 막 맞아요. 이런 분들 뭐 저를 포함해서 뭐 네. 여러 분들이 연습을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어깨가 좀 경직돼서 좀 올라가였을 수도 있고 네. 근데 그걸 본인이 인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어쨌거나 최저점으로 어깨를 떨어뜨리고 팔도 떨어뜨리는 습관을 가지면 매번 같은 컨디션을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일관성에 진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어쨌든 이 클럽이라는 건 손이 잡고 있기 때문에 손의 위치가 너무 많이 움직이게 되면 일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셋업을 하고 나서 다 잡은 다음에 들어가게 되면 어렵죠. 이렇게 됐을 때 내가 또 흐트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앞서 제가 어떤 아마추어 분을 흉내를 내면서 하는 동작 중에 또 눈에 띄는 안 좋은 동작과 습관이 좀 보이실 거예요. 바로 뭐죠? 무릎을 너무 까딱까딱 바운스를 타네요. 그죠? 네. 이건 거의 좀 흥이 많이 올라오셨을 때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 무릎에 구부러지는 양 자체가 상당히 일관성이 떨어지거나 많이 구부러져 있거나 아니면 너무 펴져 있다면 샷을 할 때의 이 위의 높낮이도 변화가 될 수 있으며 백스윙을 스타트할 때 클럽이 낮게 움직인다기보다는 리듬을 너무 타기 때문에 헤드가 빨리 올라가는 것을 좀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많은 움직임 속에 샷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일관성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무릎의 각도가 몇 도다라는 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김세현 아나운서. 이 무릎 뒤에 각도요. 야 이거 무릎의 얼마나 각도가 몇 각도가 너무 도다. 부러졌느냐. 디테일한데요. 솔직히 그거는 못 들어봤어요. 그죠? 네. 이 무릎의 각도까지 뭔가를 맞추려고 하는 것 자체에서 벌써 너무 어려움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네. 근데 저희가 이 무릎이 구부러지는 건 당연히 나중에 샷을 할 때 힘을 쓰고 지면에 대한 동작, 체중 이동 그리고 회전의 원활함을 만들기 위해 당연히 구부러져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의 일관성을 만드는 여러분들의 습관도 되게 중요합니다. 셋업을 하셨을 때 먼저 구부러져 있는 상태에서는 내가 많이 구부렸는지 중심이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 얼마나 펴야 되는지 각도가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는 잘 안 느껴지세요. 네. 그런데 어드레스를 저희가 앞서 어깨, 손 위치를 만들어놨죠. 그 위치에서 무릎을 다 편 상태로 어드레스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깨가 늘어뜨려져 있고 무릎을 다 편 상태로 한번 어드레스를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중심이 앞쪽에 약간 걸어지던지 아니면 중심을 그냥 내 발바닥 중앙에 일단 배치를 해두고요. 이 상태에서 무릎을 살짝 딱 구부려 볼게요. 그러면 지금 무릎이 보면 많이 구부러졌을까요? 아니요. 살짝이요. 살짝 구부러지겠죠. 그러면서 잔발을 살짝 밟아주면 이때는 중심이 찾아지는 무릎의 구부러짐이 완성이 됩니다. 무릎을 다 편 상태에서 숙여놓고 이 상태에서 무릎을 살짝 구부려 보면 생각보다 편 상태에서 구부릴 때는 많이 안 구부러져요. 적당히 중심이 퍼지는 무릎의 구부러짐이 완성이 된다는 거죠. 근데 내가 구부러져 있는 상태에서 펴려고 하면 잘 펴지지도 않고 칠 때 어떻게 되죠? 약간 다시 구부렸다가 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애초에 내가 움직임이 많아지기 때문에 좌우와 위아래의 움직임이 많아지기 때문에 스윙을 하는데 일관성이 당연히 떨어진다라는 거죠. 보통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머리가 어떻게 돼요? 머리의 높이에 대한 지적들이 정말 많습니다. 네. 머리가 낮아져요, 떨어져요, 그리고 스웨이가 돼요. 머리 위치를 잡으세요라고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그 부분에서 내 무릎의 바운스가 조금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무릎의 높낮이의 일정함도 만들 수 있는 습관을 하나 만들어 보시는 걸 여러분들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깨 위치, 무릎이 펴져 있는 상태에서 살짝 구부리고 잠바를 굴려주시면 무릎이 생각보다 많이 안 구부러지고 적당하게 구부러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아, 굿샷. 이 셋업에 들어갔을 때 이제 자세를 잡고 또 체중 분배도 적절하게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이제 아마추어 골퍼분들도 그런 경우 많잖아요. 이제 아무래도 체감상 안정감을 느끼는 거 네. 무게 중심이 좀 뒤쪽으로 갈수록 안정감이 들다 보니까 맞아요. 자기도 모르게 자꾸 앉아요. 맞아요. 너무 깊이 앉아요. 맞아요. 그래서 처음엔 이렇게 배웠던 것 같지 않은데 어느 순간에 내가 무릎을 너무 많이 구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일관성을 체크하는 포인트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무릎의 각을 제가 들고 나온 이유가 옆에서 봤을 때 저희는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각도라는 게 있습니다. 앵글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에서 무슨 앵글이라고 하잖아요. 제일 네. 많이 나오는 얘기가 뭐죠? 스파인 스파인 앵글이라는 앵글. 네. 친구가 있습니다. 이 스파인 앵글이라는 친구가 상체가 펴져 있는 것도 있지만 보통 상체가 펴질 때 무릎이 구부러지면서 펴져요. 네. 보통 이 상체 이 스파인 앵글이 변화가 올 때는 하체 쪽에서 오는 것을 무시 못한다라는 거예요. 스파인 앵글을 유지하세요라는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하체가 앞으로 튕겨 나간다면 앞으로 튕겨 나가는데 상체를 숙이고 있는 이런 샷은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네. 그죠? 스파인 앵글이 뭔가 무너질 때는 보통 하체에서도 변화가 크게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체를 내가 일관성 있는 각도를 좀 만들어 주는 것이 내가 큰 앵글, 축을 유지하는 데도 상당히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어깨, 팔, 손의 위치 올렸다가 내려보세요. 그러면 최저점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고요. 거기서 그립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엉덩이만 뒤로 빼주신 다음에 마지막에 무릎을 살짝 구부려 주시면서 이러면 셋업을 하는 순서가 루틴화가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스타트. 굿샷. 아, 굿샷. 샷을 할 수 있겠죠. 이런 습관들을 아예 좀 기억하고 있으면 네. 필드에 나가서 샷을 하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나는 똑같이 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안 맞는 것 같지? 라고 네. 느껴질 때 맞아. 처음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고 싶잖아요. 내가 셋업이 뭔가 바뀌었나? 네. 어드레스가 바뀌었나 할 때 좀 확실하게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뭔가 다른 움직임이 발생을 했을 때 지금처럼 셋업을 했으면 생각보다 움직임이 좀 절제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왜냐면 큰 각, 펴져 있는 각에서 만들다 보니까 잔 움직임이라고 하죠. 위아래, 좌우 이런 잔 움직임이 좀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어서 생각보다 절제되어 있는 동작이 나온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내 스윙 자체가 많이 흔들리거나 변화가 커지거나 속도가 너무 일관성이 없을 때 이런 부분을 체크해 보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따라하실 수 있는 사소한 습관, 뭔가 이제 셋업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샷이 다운스윙을 스타트하는 백스윙 탑 포지션에서 내려오는 동작을 일관성 있게 가져간다라는 게 과연 아마추어 분들이 따라하실 수 있을까요? 아, 사실상 어렵죠. 그렇죠. 뭔가 구현되기 좀 어려워 보일 수 있어요. 네. 근데 임팩을 일관성을 가져간다라는 것 자체에서 저는 임팩이나 백스윙 탑에서 내려오는 다운스윙 이런 부분을 일관성 만들기 너무 어려워요. 맞아요.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스윙이라는 건 원을 그리는 우리가 동작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는데 원을 그리는 것을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시작 지점입니다. 시작 지점. 내가 펜을 눌러서 첫 스타트 때 원의 방향을 어디로 만들어야 되는지에 따라서 상당히 큰 원이 그려질 수도 있고 작은 원이 그려질 수도 있는데 테이크어웨이 동작을 일관성 있게 만드는 방법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먼저 앞서 완성된 테이크어웨이 동작이 자 준비가 됩니다. 어드레스를 한 상태에 셋업이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테이크어웨이라는 부분을 내가 만들고 싶어요. 보통 이 구간은 팔의 길이나 신체 구조에 따라 좀 많이 길게 빼는 사람, 빨리 접는 사람, 그리고 뭐 갑자기 돌리는 사람, 그리고 그대로 가는 사람, 어깨를 떨어뜨리는 사람 정말 많은 다양한 동작이 나올 수 있는데 하나는 명심을 해주셔야 됩니다. 뭐냐면 테이크어웨이, 손이 양손이 허벅지를 통과하는 지점까지의 그립의 압력을 일관성 있게 가져가 주는 걸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보세요.
먼저 어드레스를 하고 나서 동작을 일관성 만드는 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동작 대신에 내가 왼손 혹은 오른손에 잡혀 있는 압력을 똑같이 유지를 해보자라는 느낌을 한번 가져볼게요. 그럼 벌써 내 손이 급격하게 움직이거나 아니면 쥐거나 빨라지거나 하는 동작이 나올 수가 없어요. 힘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속도 또한 조금 느려질 수 있고요. 삼각형이라고 하죠. 팔과 어깨의 삼각형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한번 제가 안 좋은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드레스 그립을 갑자기 놓으면 흔들거리죠. 네. 네. 그리고 그대로 좀 쥐어. 약간 이러면 손이 좀 많이 써지겠죠. 네. 네. 그러면 이 쥐어가는 것과 놓는 것 그리고 빨라지는 것과 느려지는 것은 일관성에 있어서는 조금 거리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손의 압력을 테이크어웨이하는 구간까지는 내가 일정하게 만들어 보자라는 걸 신경을 써보자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작적인 부분의 생각보다는 테이크어웨이 때 그립의 압력을 유지해 보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립 압력을 유지하자. 네. 훨씬 부드러워요. 샤. 괜찮네요. 오늘 맞는 느낌. 갈수록 좋아지는데요. 네. 자 그리고 이 그립의 압력이라는 게 샷의 일관성에서는 보통 자세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자세라는 게 아마추어 분들께서 자세가 일관성 있게 나오면 좋겠지만 자세가 일관성 나오려면 한 가지 따라가야 되는 게 연습량이에요. 맞아요. 연습량. 네. 근데 연습량이 없는데 샷의 일관성을 하고 싶으면 이건 이제 김세현 아나운서만 그렇게 하실 수 있고요. 다른 일관성을 찾기 위해 조금 더 쉬운 방법, 내가 공을 안 쳐도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지금 제가 알려드린 이 세 가지 체크 포인트는 공을 안 쳐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오. 어깨 부분이 있죠? 어깨 부분. 어깨와 손의 위치를 최저점으로 만들어 보자. 그리고 무릎의 구부러짐 각을 일관성 있게 만들기 위해 편 상태에서 구부러지는 걸 느껴보자. 그리고 테이크어웨이 때의 압력점 이것을 그대로 유지를 한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진짜 말씀을 일관성이 하셨습니다. 있네요. 지금 샷을 하는 네. 게 네. 다 똑바로 갖고 거리도 비슷한 걸 보니까 네. 일관성 있는 샷을 계속 보여주니까 너무 네. 좋은데요. 맞습니다. 보통 이제 연습장에서는 이런 일관성을 만드는 데는 충분히 아마추어 분들도 따라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 일관성이라는 게 연습장에서 말고 필드에서 만들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쵸. 네. 그러면 이 필드에서는 좀 어떤 식으로 만들지 제가 알려드리는 것보다는 이 박진희 프로가 네. 그래도 아마추어 분들에게 조금 더 공감을 형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스윙 스피드가 너무 빨라요. 아마추어 분들 중에 저처럼 빠른 스피드 가지신 분들 많이 못 뵀어요. 네. 그쵸. 같이 치는 걸 별로 안 좋아해. 맞아요. 그래서 필드에서는 이런 일관성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박진희 프로님 한 가지 팁 알려주실 수 있어요? 네, 제가 지금 레슨을 계속 들으면서 좀 알려드리면 좋겠다라는 레슨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한번 직접 보여주는 네. 거예요. 너무 좋아요. 네. 제가 한번 그러면 제가 기대됩니다. 자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꿔서 네. 이번에 이쪽으로 박진희 프로의 일관성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앞서서 레슨을 들었을 때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드레스와 이 시작점을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공태현 프로가. 어드레스 때 어깨에 힘을 빼고 으쓱하고요. 그리고 하체에도 무릎을 조금 더 피고요. 그리고 시작할 때 손의 압력이 일정해야 된다는 너무 중요한 포인트죠. 근데 스윙에서의 문제보다 이 시작점의 문제로 인해서 일관성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게 포인트였을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다 힘을 빼는 동작입니다. 어깨도 네. 힘을 빼고요. 네. 맞아요. 무릎을 살짝 펴줘야 하는 것도 하체 고정해야 돼, 스윙이 흔들리면 안 되라고 생각해서 하체에 힘을 많이 주다 보면 무릎이 많이 구부려져요. 네. 근데 무릎에 굽힘이 많으면 또 회전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따라오게 되는데, 그래서 저도 실제로 코스에서 많이 사용했던 방법이고요. 긴장되고 좀 잘 쳐야 된다 생각하면 저도 힘이 들어갑니다. 네. 근데 그럴 때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우선은 빈 스윙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드레스를 그냥 편하게 서주시고요. 헤드를
위에서 아래로 한 두세 번만 튕겨보세요. 이렇게 두세 번만 튕기고 이 튕기는 반동에 의해서 스윙을 시작해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헤드를 떨어뜨리면서 자연스럽게 어깨에 힘이 빠져요. 으쓱하는 거랑 똑같은 원리죠. 그리고 헤드가 튕겼다는 거는 내 손에 어느 정도 그립을 쥐고 있는 압력이 느껴지실 거예요. 이 반동을 이용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힘이 들어가는 것도 빠지는 것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헤드의 튕김에 의한 반동으로 인해서 테이크백이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그립의 힘이 달라지는 것 또한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실제로 공을 치면서 하셔도 좋아요. 네. 공을 치면서 제가 헤드 지금 튕기고 있고요. 이 상태에서 네, 저는 사실 이거 실제로 봤는데 네. 공을 치기 전에 한 10번 정도 이 의식 행위를 이렇게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몇 분 계시죠? 보통 몇 번 정도 두들기면 괜찮을까요? 10번 너무 많죠. 이게 또 시간이 너무 있기 때문에 길죠. 저는 두세 번만 좀 추천을 드려요. 두세 번. 네. 근데 연습할 때 상관없죠. 우리가 빈스윙하거나 연습할 때는 많이 하고 해도 괜찮지만 만약에 실제로 스윙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두세 번 정도만 하나, 둘, 셋. 이러면 실전에서 치는 루틴이 하나 완성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좀 습관을 가지고 연습을 한다면 앞선 공태현 프로가 얘기했던 어깨 힘도 빠지고 무릎의 힘도 빠지고요. 또 시작할 때 그립의 힘도 유지되는 또 연습 방법과 실전 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또 일관성을 어떻게 평상시에 좀 높여볼 수 있을까, 그리고 실전에서 쓸 수 있는 팁들은 어떤 게 있을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지금 일관성과 관련해서 질문을 또 많이 보내주고 계시거든요. 네. 지금 펀희님께서 네네. 테이크어웨이 이후에 다운스윙 땐 그립을 좀 더 세게 쥐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이게 아까- 다운스윙 때의 일관성, 제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재밌는 꿀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좋아요. 다운스윙 때는 힘을 써야 되고 속도를 내야 되는 포인트예요. 근데 그 부분에서 내가 힘을 얼만큼 줘야지라는 힘의 카테고리에 너무 신경 쓰다 보면 빨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느려져요. 둔해지고 퍼지는 동작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다운스윙 때는 정말 단순하게 손의 모양에만 좀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손의 모양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는 순간 어떨까요? 힘이라는 것을 또 일관성 있게 만들 수 있어요. 보통 힘이라는 게 다운스윙 때 확 들어가거나 아니면 확 빠지거나 하는 데서 오히려 임팩이 큰 미스가 나와요. 그래서 힘의 부위에서 좀 신경을 쓰시는 것보다는 손의 동작을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크게 두 가지의 손의 모양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다운스윙을 할 때요. 백스윙 탑에 갔습니다. 예를 들면 오른 손바닥이 계속 내가 바깥쪽을 보자라는 동작을 좀 생각을 해볼게요. 자, 오른 손바닥이 바깥쪽을 보자라는 생각으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의 네. 커브를 살짝 볼게요. 공의 커브를 보면 약간 드로우성의 골프가 보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왜? 손이 바깥쪽으로 본다라는 것 자체에서 헤드 페이스의 다다짐을 어느 정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손의 모양을 내가 위를 보면서 오자 혹은 정면을 보면서 오자라는 이 동작을 또 가지면 약간 페이드성의 공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손에 힘의 변화를 주시게 되면 힘의 변화를 생각하시다 보면 내가 임팩을 얇게 쳐야 되는 상황, 그리고 정말 공만 컨택을 해야 되는 상황, 그런 섬세한 조절이 조금 떨어지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동작에 대한 생각을 해보시면 거리를 그대로 챙기실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해 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렇게 거리의 일관성까지 어떻게 챙겨야 하는지 공태현 프로가 레슨을 통해서 이 일관성을 높이는 습관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오늘 배운 내용들 핵심만 짚어드립니다.